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오니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글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아버지는 다 좋으신데 가끔씩 장난이 좀 심하게 치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난이 더 잦아지고 심해졌지만 아버님이 옆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해해보고 맞장구 쳐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지금 집에서 아버님과 같이 산 지 2년째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방 3개에 화장실이 하나뿐인 작은 집에서 아버님의 장난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이 몇 번 있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작은 집에서 남자 4명과 같이 살다 보니 남자들만의 생활 속 특이한 습성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그렇다 쳐도 아직 같이 산 지 2년밖에 안 된 아버님의 행동들은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가 봅니다. 화장실에 얽힌 이야기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사할 염두도 못 내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돌린 일들이 모두 아버님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아침 시간과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화장실이 정말 정신없는데요. 그 바쁜 시간에도 아버님의 장난은 계속됩니다. 여보, 샴푸 다 썼네? 새 거 어딨어? 어제 내가 새 걸로 교체해놨는데 잘 찾아봐요. 없어. 시간 별로 없으니까 새 거 있으면 다시 꺼내줘. 잠깐만 기다려봐요. 새 거 더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다. 이게 뭐야?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냄새가 왜요? 그거 새 샴푸인데? 식초 냄새가 나는데? 새로 바꿔놓은 샴푸에 식초를 부어놓거나 다 준비해놓은 국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퍼부어서 아무도 못 먹게 하는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전 아이들까지 학교에 모두 보내놓고 점심 전으로 4시간만 잠깐 일하고 있어서 바쁜 아침 시간에 아버님이 장난치실 땐 별로 체감을 못했지만 실제로 당하는 남편과 아이들은 아버님 장난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아침부터 화를 크게 내고 집을 나서거나 그럴 때도 종종 있어서 바라보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좀 보시는지 장난이 대상에서 저는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이제는 제게도 공평하게 장난을 치시는 아버님 때문에 정말 소리를 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오늘 외출하실 건가요? 오늘은 점심때 나갈 거다. 그럼 지금 제가 화장실 써도 될까요? 저 오늘 살짝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지금 바로 준비할 것 같아서요. 애미야, 잠깐. 그럼 나 금방 볼일 보고 나오마. 5분도 안 걸린다. 네.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 살다 보니 제가 씻기 전에는 꼭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건지 미리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아이들 다 출근, 등교시키고 저도 외출 준비하려고 해서 집에 계신 아버님께 미리 여쭤봤더니 급한 일 먼저 처리하신다고 하셔서 양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쓰신다는 분이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아버님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봤지만 너무 대답이 없길래 혹시 아버님이 쓰러지신 게 아닌가 싶어서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동전을 급히 찾아봤는데 지갑에 동전도 없고 문을 열 만한 도구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문은 잠겨 있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고 했더니 119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문을 두드리며 아버님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길래 한 손으로는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상황을 대강 말하고 집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119 전화를 끊고 화장실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셔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애미야, 네가 하도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내가 볼일 보는데 집중할 수가 없길래 담배 한 대 좀 피우고 나오느라 좀 늦었다. 볼일 보는 사람 있는데 재촉을 하면 어떡하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5분도 안 걸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셔서 안에서 쓰러지셨나 했죠. 별일 없으신 거죠? 별일은 뭐, 네가 재촉하는 게 별일이지. 그럼 다행이네요. 저 그럼 이제 외출 준비할게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버님이 방금 나온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못 볼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한 큰일의 잔재물과 담배꽁초들이 그대로 변기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님, 볼일 보시고 물 내리는 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거야. 너 놀래키려주려고. 애미가 하도 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를 남겼지. 보니 어떠니? 나 건강한 것 같지 않니? 사랑하는 아이들의 큰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냄새도 고약하고 보기가 싫어지는 법인데 다 큰 어른의 것을 아침부터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더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멈추지 않으면 마음에 드실 때까지 계속 장난을 이어갈 것을 알기에 꾹 참고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며 샤워를 했습니다. 남자 넷과 같이 쓰는 화장실이라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기에 제가 샤워하기 전에 같이 청소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를 빡빡하면서 화난 마음도 좀 삭히고 어떻게 하면 아버님의 장난을 멈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그날도 샤워 전 잠깐의 시간을 청소를 하며 보냈죠. 그리고는 이제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침까지 잘 되던 보일러가 고장났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찬물만 나오길래 찬물로 그냥 씻어야 하나 간단히 씻고 출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중에 밖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문을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아우, 애미야, 아직 멀었냐? 네,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아버님, 혹시 보일러 고장났는지 다용도실에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알았다. 확인해 주신다던 아버님은 그 후로 말도 없으시고 물은 계속 찬물만 나와서 간단히 머리만 감고 나와보니 아버님이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안방에 가보니 보일러 조절기가 전원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아버님 혹시 보일러 건드셨어요? 아니, 아까 네가 다용도실 확인해보라고 해서 갔더니 이상 없길래 안 건드렸는데 왜 그러냐? 안방에 있는 조절기 전원이 꺼져 있어서요. 고장이 난 건지 누가 일부러 끈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껐다. 네? 제가 아까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보일러 확인해달라고 했었잖아요. 네가 다용도실에 있는 보일러 확인해달라고 하길래 이상 없어서 안방에 있는 조절기를 그냥 껐다. 어차피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데 계속 켜놓으면 좋을 게 뭐 있냐? 그날은 정말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날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이미 앞에 소동으로 인해 출근 시간이 급박하여 제대로 말도 못 마무리한 채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버님의 유사한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장난에는 제 얼굴에 방귀를 뀌시거나 트림을 하시는 등의 비위와 관련된 장난이 유독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비위가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 장난을 하실 때마다 반응을 크게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제 코앞에서 방귀를 뀌시면 역겹고 더러워서 헛구역질이 저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그 모습이 재미있으신지 틈만 나면 시도를 하십니다. 좁은 집에서 5명이 살다 보니 TV 채널 싸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실에 있는 큰 TV는 아버님이 주로 보시고 저는 안방에 있는 작은 TV를 소파에 걸터 앉아서 보는데 꼭 저 혼자 방에 있는 틈을 타서 들어오셔서 제 코앞에서 방귀를 뀌고 가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유 없이 들어와서 제 앞에서 방귀만 뀌고 나가시는 건 절 놀리려고 하는 건데 본인은 끝까지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제 얼굴 보니 까먹어서 그냥 나가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웬만큼 아버님의 장난에 적응할 만했는데 전 아직도 아버님이 제 옆으로 오면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변기 시트에 뭔가 갈색 물질이 잔뜩 묻어있더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급히 청소를 하고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꺼내 들었는데 치약 뒤편에도 묻어있는 그 갈색 물질. 너무 놀래서 치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에 묻은 것을 급히 씻고 있는데 어디서 된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치약을 주워 확인했더니 그것은 다름이 아닌 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님이 장난을 치신 거였죠. 그런 장난을 치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제가 유독 반응을 크게 보이니 더 자주 비슷한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진짜 아버님 장난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해요. 여보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버님이 자꾸 장난치고 그러는 거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나도 말 한두 번 했겠어. 틈나면 이야기하는데 계속 저러시네. 어머님은 어떻게 아버님 장난 다 참고 사셨대요? 새삼 어머님이 대단해 보이네요. 엄마 살아계실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허해서 그러신가? 혼자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다고 지난번에 말하시더라고. 좁은 집에서 자꾸 마주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다른 걸로 눈치 주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그렇게 느끼셨나 보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그러니 여보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봐. 친해지려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저는 아버님이 나쁜 의도로 그런 장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 따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으니 불편하신 점이 생기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서로 맞춰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남편과 아이들이 외출하고 난 낮 시간에는 아버님과 저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색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애교가 많다거나 말이 많으면 좀 덜 서먹했을 수도 있겠지만 원체 조용한 편이라 아버님께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해 아버님이 그런 이유로 더 장난을 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좁은 집에서 그렇게 2년을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지금은 많이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비슷한 장난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고 놀람이 덜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아버님의 장난에 대처할 수 있어서 힘든 것이 많이 줄었답니다. 게다가 이제 곧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화장실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는 오히려 아버님의 장난이 줄어들면 어디 편찮으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니 이미 아버님의 장난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 덕분에 지난 2년간 더 분발해서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집을 넓혀서 이사도 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버님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은 밉지만 장난치시는 그 자체가 이제 익숙해져 버린 아버님이 이사할 집에서 저희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